지금부터 CNT 스타디움 데모데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데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스포츠 산업 엑스플로러 CNT 스타디움 데모데이고요. 오늘 식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서 오늘 좀 늦었는데 1시 5분까지 계획상의 프로그램 소개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피칭 세션이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레디츠, 숄더벨, 아더데이, SF랩, 그리고 잠시 휴식을 가지고 또 피칭 세션 두 번째에서는 SG 맨디로봉, 76 소프트, 유니 VR, 바크 고고탁 이렇게 회에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모데이 세 분 심사위원 나와 주셨습니다. 심사위원들 좀 카메라를 켜주시고 잠시 좀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센트럴 투자 파트너스 이지연 이사님, 또 보강 인베스트먼트의 전웅 이사님, 또 JB 벤처스 이상훈 책임님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그 이상훈 심사위원님께서 일단 오늘 뭐 심사 이렇게 하겠다 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CNT 테크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데모데이 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대가 크고요. 또 궁금한 부분들 많이 여쭤보면서 저희 펀드 그리고 저희 투자와도 엮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발굴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심사위원님들은 이따가 질의응답 할 때도 그 카메라가 두 분 안 된다라고 하시지만 마이크를 켜고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꼭 질의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첫 번째 기업 레디츠부터 네, 바로 네, 시작하도록 발표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레디츠 발표를 맡게 된 이사 조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먼저 문제 정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 클라이밍 관련된 제품인데, 현재 그 클라이밍에 대한 스포츠 관심도 지속적인 증가랑 이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트렌디한 스포츠 클라이밍에 관련해서 저희가 시장을 잡았고, 현재 차별화된 기능을 가진 클라이밍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여기서 시장을 이제 타겟팅해서 이제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클라이밍 관련된 아이템을 그 조사하던 와중에서 세 가지의 고객 니즈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스포츠 활동이 필요하신 분들과, 그리고 또 보다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것을 원하는 분들, 그리고 기존과 차별화된 클라이밍 경험을 원하는 이 세 가지의 고객분들에게 니즈를 발견해서 이 니즈를 해결하고자 만든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레디츠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 MCU를 활용해서 각종 IoT 기기 제작 기술과 이제 스마트한 이제 기반의 이제 설계 디자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AI를 활용한 플랫폼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의 이제 강점들 그리고 이제 고객의 니즈를 부합하여 이걸 최종적으로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발했던 클라이밍 솔루션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제품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보시면 아이템 자체는 단순합니다. AI 비전과 이제 LED 클라이밍 월을 결합해서 그 사용자 포즈 분석을 통해 화려한 LED 그 햅틱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들이 클라이밍 하실 때 저희가 LED로 이제 그 게임 요소를 제공한다든지 그 시각적인 디자인적인 요소, 재미 요소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사랑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시공사가 제품을 설치하면 저희 그 레디치에서는 이제 클라이밍 이제 솔루션을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 유저 관리 같은 경우는 최종 계약서가 관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레디치가 설치하고 솔루션을 공급하여서 이 게임을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술 개요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된 구성은 다 끝난 상태이며 현재 이제 LED 이제 컨트롤러부터 시작해서 AI 비전, 카메라까지 다 구축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은 이제 시간이 저희가 8분밖에 안 돼서 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LED 컨트롤러랑 이제 웹 이제 클라이언트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총 이제 11가지의 기술적인 요소를 설명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실증에서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것이 LED 이제 IoT 클라이밍 월인데 실제로 저희가 설치한 이제 그 실증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던 모습이고 이건 이제 23년도 이번 연도 5월 달에 경기도 화성시에서 테스트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 고객이 사용자가 저희 제품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LED로 위치를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잡은 폴더 좌표를 AI 비전을 통해 포즈 분석으로 산출하고 LED로 햅틱 피드백 애니메이션 연출까지 가능하게 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D 포즈 분석을 통해서 인체 모델 인식 테스트까지는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기술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발표된 이제 최신 구글 기술을 그 포즈 API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사진, 영상, 라이브 스트림을 기반으로 ML 모델 실시간 적용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프레임 이미지에 포함된 신체 부위별 3D 좌표계 랜드마크를 출력하여 기술하였고 이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이제 재미적인 요소, 게임적인 요소를 이제 제공하는 그 일반적인 기술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IoT LED 이제 컨트롤러 기본형 1세대가 저희 5월 달에 완료됐던 건데, 주요 기능이 이제 LED 이제 스트립 컨트롤러 와이파이 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세대 모델로는 이제 3D 뷰 및 실제 제품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그 게임 화면 모습인데 소비자가 저희 제품을 이제 B2B 형태로 판매가 된다면 이제 웹 그 플레이월을 통해서 루트 만들기 그리고 설정 게임 요소들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주요 기반 기술 개발이 완료돼서 페이지 퍼블리싱 및 연동 작업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사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국내 시중업체 제품은 기존 기술들이 이제 한두 개 개별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합 적용된 제품이 시중에 없는데 현재 주요 경쟁사로 보시면 이제 T클라임 AR 클라이밍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제품들이 있는데 보시면 그 IoT 기능이든 LED 기능이든 다 각각의 모두 구성된 곳은 없고 이제 일부만 구현된 상태고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나온 이제 기술 기반으로 개발을 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것보다 7배 빠른 연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 보면은 기존에 있던 그 제품의 크기보다 8분의 1 가량의 그 축소화된 제품으로 저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능력이라든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모두 이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국내 최대 경쟁사 솔루션 제품이 이제 킬터보드 솔루션인데 이 두 제품과 비교를 한다면 0.16초가 이제 기존에 있는 킬터보드 솔루션이라고 보면 저희는 이제 0.0228초로 한 7분의 1의 이제 17배 빠른 속도를 구성하고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크기 차이죠. 8분의 1 정도에 대한 크기로 저희는 이제 다양한 B2B 제품 이제 설치하는 설치적인 요소, 공간적인 요소를 전부 다 이제 그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컴팩트한 디자인과 향상된 성능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규모 및 트렌드 같은 경우도 국내 스포츠 클라이밍 인구가 66만 명 수준으로 지금 달하고 있고,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183% 수준으로 향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 학교, 사업자를 중심으로 국내 실외 클라이밍 시장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B2B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B2C와 B2I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최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클라이밍 테크랑 이제 오르자 이 두 업체가 주요 이제 고객사로 잡고 있는데, 국내 시장률은 두 개 합쳐서 40%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 두 회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발주를 진행해서 그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중이며, 세종시 안전체험관과 경기 화성에 지금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발주처 외에도 이제 민간 기업, 아파트, 지역 커뮤니티 등 잠재 고객 발굴을 위한 이제 솔루션 홍보와 체험 및 사후 관리 프로젝트 수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솔루션, 레지츠가 솔루션 개발로 시작됐던 업체인 만큼 개발적인 업체가 많은데 현재 스포츠 솔루션에 대해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지츠는 현재 이제 부천과 인천 이 두 개 이제 본점과 이제 자사를 갖고 있으며 대표 소개를 보면은 저희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현재 한국공업 그 공학대학 산업교수로 임명하고 있으며 IoT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수고하셨고요. 질의응답 있으면 심사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비즈니스 할 때 지금 B2B로 주로 지금 매출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 클라이언트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시공사랑 같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 주문이 오더가 들어오게 된다면 시공사랑 같이 들어가서 설치하고 솔루션 공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 혹시 질문 주신 게 직접 클라이밍 센터를 운영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아니요, 센터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경로는 없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아, 네, 직접적인 경로도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주로 인천 쪽에서 많은 센서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기존에 없었던 제품들을 구성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요. 또 IoT 기능을 탑재해서 MVP 테스트까지 지금 시행했다고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 MVP 시행했을 때 실제 그 엔드 유저 고객들의 반응이 어떻게 수집이 되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의 고객 규모를 통해서 어떠한 그런 리뷰들을 받아볼 수 있었는지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세종시랑 이제 현재 그 아까 제가 주 고객사로 했던 이제 그 두 업체에 대해서 현재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두 군데 각각 설치가 완료돼서 그 사용자 반응을 봤는데 현재 뭐 설문조사나 따로 직접적인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저희가 들은 내용은 그 주요 이제 공급사,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님, 설치한 B2B 대표님께서는 이제 만족도가 높으셔서 현재 추가적으로 이걸 확대를 같이 추진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고객을 B2B 대표님으로 본다고 하면은 고객 만족도가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40%의 그 점유율을 갖고 있는 다른 시공하는 것도 지금 내년만 해도 현재 한 7군데 더 설치를 진행하게 될 건데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소비자 반응 조사는 저희가 이제 추후 그 현장에 나가서 별도로 수집할 예정입니다. 이제 사업장에 계신 이제 사업장 점주님들이 우리 고객이라고 한다면, 고객님들이 네. 우리에게 우리 디바이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고 회수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다라는 그런 파이낸셜에 대해서도 한번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현재로는 거기에 대한 경험치가 수치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예상치는 나와 있지만 수치적으로 그 저희가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인 거죠. 저희가 설치를 해서 재미적인 요소랑 그리고 이제 이거 소비자한테 새로운 경험을 준다라는 점에서 그 점주님들이 굉장히 반응이 높은 거고 설치 비용 대비 이제 수익률 관련된 거는 점주님들과 뭐 일대일로 얘기했을 때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설치하면 적어서는 1년 내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음, 네, 약간 그 마케팅적인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설치한 이후 한 달 동안 들어온 이제 손님 수가 굉장히 늘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주셨는데 그게 정확한 수치로 몇 명 늘었고 몇 퍼센트 늘었고를 제가 따로 이제 수집을 지금은 하지 않은 상태고 아마 3, 4개월 정도 더 있어 보면은 이 그래프가 나올 거잖아요. 수치 그래프. 지금은 막 오픈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비자 반응이 높은 상태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치를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소극적으로 잡아도 저희는 이제 1년 이내 저희가 계산했던 거는 한 8개월 이내는 설치비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마지막으로 강점은 예, 클라이밍 경쟁자들과의 차별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가장 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한데요. 우리 고객사가 되는 클라이밍 사업장 점주분들의 그런 경쟁사 대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궁금한데, 우리가 지금 고객으로 삼고 있는 곳이 30%의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곳, 그리고 10%의 시장 점유, 합쳐서 40%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뭐 마켓시어 1위 하는 기업들, 또는 그 나머지 60%를 차지하는 기업들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 곳인지 좀 궁금합니다. 전부 다 클라이밍 관련된 기업들이고 보통 이제 제가 말했던 40%는 클라이밍 체험 그 뭐지 여러 군데 업체를 갖고 있는 곳이었는데 물론 다른 것도 찾고 있고 40%는 제가 우선적으로 현재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제 거래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고 음, 그 외에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죠.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려고 마케팅을 이제 추진 중에 있으면서 그쪽에서 만약 오더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연결이 된다면 설치하고 그 판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현재 핵심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으시면은 오늘 그럼 첫 번째 레이디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치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팀 숄더벨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숄더벨 신종돈 대표님 시작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깨운동 전문 도구 숄더벨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홈트레이닝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 도구들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덤벨이나 푸시업바, 캐틀벨이나 이제 메디신 볼과 같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도구마다 트레이닝의 기능이 다르고 호환도 불가능해서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인 구매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가 전신 트레이닝을 진행해야 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제적인 낭비와 공간적인 낭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신 트레이닝을 하나의 도구로 할 수 없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홈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이제 어깨 운동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이제 다른 부위에 비해서 어깨 운동이 좀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덤벨에 의존을 해서 운동을 진행해 왔는데, 덤벨로 어깨 운동을 진행했을 때의 문제점은 이제 제어가 불안정하고 이제 근육 활성도가 낮다는 점에 있습니다. 덤벨로 들게 되면 이제 전완근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제 어깨로 고립 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부상 위험까지 있었다는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숄더벨이 보완이 되었는데요. 우선 덤벨로 하는 어깨 운동의 기술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량을 팔목으로 제어하는 효율적인 어깨 운동 도구를 개발하였고, 추가적으로 대표 운동기구인 네 가지를 숄더벨 하나로 가능하도록 이제 하나로 합쳐서 전신 트레이닝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깨 운동 먼저 살펴보면 중량을 팔목으로 제어하는 기술적 구조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숄더벨을 가지고 어깨 운동을 진행했을 시에 전완근이나 손목 등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순수하게 어깨로만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 원리는 기존의 이제 다른 도구에서 이제 적용된 사례가 없던 숄더벨만의 고유의 기술입니다. 그 다음은 전신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선 앞선 네 가지의 운동 도구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숄더벨 하나만으로도 전신 트레이닝이 가능하고, 그리고 덤벨이나 다른 운동 도구는 놓칠 위험성이 있는데 숄더벨을 실제로 파지해보면 놓칠 위험성도 현저히 적어서 전신 트레이닝을 하기에 매우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저희의 라인업 계획입니다. 현재 6kg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9kg은 12월 중으로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총 저희는 4kg, 12kg, 15kg까지 총 5개의 라인업을 판매할 예정이며, 이제 라인업이 모두 구축이 되면 이제 숄더벨 전용 렉을 구상해서 이제 B2B 쪽으로도 납품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은 경쟁 업체입니다. 경쟁 업체로는 밴드 제품과 그리고 최근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무게 조절이 가능한 이제 덤벨류가 있는데, 이제 밴드의 경우 보조적인 성격이 강하고 덤벨류는 이제 앞선 문제점인 이제 어깨 운동을 진행했을 때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고 전신 운동을 하기에는 이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숄더벨은 어깨 운동도 가능하고 이제 전신 트레이닝이 원활하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숄더벨만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장 규모입니다. 국내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전국의 체력 단련실은 11,000개가 넘는 매장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으며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도 5천억이 넘는 시장입니다. 또한 숄더벨 제품 특성상 해외 진출로도 진출이 원활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까지 합쳐진다면 시장 전망은 매우 밝은 편입니다. 그 다음은 목표 매출입니다. 저희 향후 5개년 총 목표 매출액은 244억 원으로 설정해 두었으며 현재 6kg 단일 판매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마케팅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이번 연도 2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24년도에는 라인업 확장과 B2B 쪽으로 집중을 하고 2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8년도에 저희의 목표 매출액은 95억 원입니다. 그 다음은 특허 및 제조 현황입니다. 아무래도 카피 제품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실용 신화를 비롯한 다양한 특허를 현재 내놓은 상황이며 특히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유사 팔목 제어 디자인 위주로 전략적으로 특허를 구성해 두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대비를 하여 중국 쪽에 현재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이 완료되었고 미국에도 아마존 입점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조 라인은 현재 시행착오 끝에 중국 공장 쪽에 현재 대량 생산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운동을 진행할 때 헬스를 하거나 이제 뭐 필라테스나 요가를 하는 것처럼 숄더벨도 단순 제품을 넘어 전신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살려 고유의 운동 문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분야는 지속적인 컨텐츠와 커뮤니티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여 현재 유튜브를 통해 숄더벨로 가능한 운동 루틴이나 영상을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으며 이제 라인업이 모두 구축이 된 이후에는 이제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이나 숄더벨 크루 활동을 통해 이제 숄더벨을 운동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숄더벨을 구안한 실제로 이제 구상하고 설계를 한 신종선 대표와 이제 마케터인 제가 현재 숄더벨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응답 있으면 심사위원님들 부탁드릴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듣는 동안에 제가 좀 핸드폰으로 숄더벨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우선 이제 그 사용 방법에 대한 좀 권-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 생겨서 이 팔뚝에 이렇게 끼워지는 방식이던데 이거를 들고 나서 나중에 내려놓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낄 때는 아, 들어서 팔을 끼운다고 치는데 그럼 뺄 때는 어떻게 빼는 건가요? 일단은 뺄 때는 이제 뭐 바닥에 눕혀서 손을 빼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화면 음. 아,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일단은 뺄 일단은 낄 때는 보통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끼우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팔을 넣는 그 부분 자체가 좀 크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끼고 뺄 때 좀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이 숄더벨 제품 기술 개발하는데 소요 기간은 한 어느 정도 소요되셨나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해야 이제 팔목에 무리가 없을지에 대한 그런 시행착오를 좀 겪어서 초반에 그 이제 금형을 한 몇십 개 정도를 짜서 거기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설계의 기간은 좀 오래 걸린 편이고 이제 그 다음 무게가 추가될 때는 이제 시간 소요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한 어느 정도 걸린 거죠, 소요 기간이 그러면? 소요 기간은 저희가 뭐 정확히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이제 초반에 6kg를 뽑아내기까지는 한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음, 그 우리 제품을 포함해서 시장에서 진짜 다양하게 많은 이제 헬스 용품들이 있는데 네네. 마케터님께서 보시는 잘 팔리는 헬스 제품들의 특징 또는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홈트레이닝 시장을 예시로 보면 우선은 시장이 너무나도 세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세분화된 시장에서 이제 낭비가 좀 발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좀 잘 팔리는 제품 자체가 기존에 있던 제품에서 한 걸음만 나아간 제품들이 훨씬 더 잘 팔린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마케팅을 진행을 했을 때도 좀 성과가 많이 좋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숄더벨도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 중에서 아예 새로운 제품이 아닌 반걸음 나아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주시고 좀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 숄더벨 이후에 두 번째 아이템으로는 어떤 아이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지금 특허로 추가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숄더벨을 가지고 무게 조절이 가능한 숄더벨을 추가적으로 출시를 하고자 지금 특허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아직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그, 마케팅 채널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디가 좀 효과적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저희 생산할 때 저희 제품 얼마만큼 그 생산이 어려운지 아니면 쉬운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마케팅은 이제 주로 이제 구글 쪽에 좀 커뮤니티 위주로 광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품 자체가 기존에 없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운동 관련된 채널이나 제 주 타겟인 20대, 30대 남성들이 이제 주로 보는 커뮤니티 위주로 배너 광고를 진행을 했었고, 이제 바로 제품을 구매한다기보다는 제품을 검색해 보고 또 영상도 보시면서 이제 흥미를 가지신 분들이 주로 검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커뮤니티 활성화나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마케팅적으로 좀 판단을 했고, 그리고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금형을 짜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금형 제작에 있어서 좀 시행착오가 좀 걸리는 편이고, 금형이, 금형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생산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생산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은 크게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심사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은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그 대표님 발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숄더벨 발표 들어봤습니다. 네, 바로 다음 팀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팀은 아더데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스포츠 활동 기록을 기반으로 실력을 평가하고 스포츠 용품을 추천해주는 스피릿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에서의 스포츠 경험률은 무려 92%인데요. 그중 절반 이상은 1년 사이에 운동용품을 구매하고 평균 29만 원 정도를 사용합니다. 이런 스포츠 용품의 구매 트렌드는 온라인으로 이동 중인데요. 2019년 대비 2022년 온라인 스포츠 용품 매출은 4조에서 6조로 1.5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30% 정도에 달하던 온라인 구매 비율도 40%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취향을 크게 타는 의식주 용품 대비 스포츠 용품은 연구비를 많이 들여서 고기능으로 만드는 일이 많은데요.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고객들은 어떤 제품, 어떤 사이즈를 구매해야 하는지 온라인을 통해 알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스포츠 전문 온라인 커머스나 브랜드의 자사몰은 카페24와 같은 쇼핑몰 빌더를 이용하거나 오픈마켓에 종속되어 있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주는데 한계를 겪었습니다. 시간을 들여 직접 알아보고자 해도 사람마다 케이스가 달라 나에게 맞는 정보를 얻고 선별하는 것은 다소 귀찮거나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판매자는 고객 유입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스포츠의 세부 종목과 실력까지는 타겟팅이 힘든 마케팅 채널의 한계로 홍보나 고객 유입이 쉽지 않았으며 한정된 UX 안에서 고객 개개인에 맞는 정보를 주기 힘들어 반품 교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고객의 재유입, 재방문도 어려웠고 이벤트를 해도 노출이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활동 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와 실력을 기반으로 제품을 추천하는 커머스를 통합한 형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희는 이 해결 방법을 테스트하기 위해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종목으로 시장에 진입하였는데요. 스피릿의 실력 평가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은 언제 어디서 운동을 하더라도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유저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얼마나 시도했고 얼마나 풀었는지 입력하면 이 데이터를 자사의 성과 측정 모형에 대입해 14개의 국제 레벨로 실력을 평가하고 언제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을지까지 예상합니다. 스피릿에는 이런 기록들이 하루 평균 3, 400개 가량 생산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장소, 크루, 시간별로 비교해 리더보드를 만들고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를 빌딩하였습니다. 내 실력을 추적하고 다른 유저들과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위주의 운동 경험을 온라인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촌에서 운동한 사람과 종로에서 운동한 사람의 실력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저희는 해당 모형을 다른 스포츠에 맞게 개량하여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스피릿을 통해 사용자는 더 이상 어떤 스포츠 용품이 적합한지 알기 위해 지인에게 묻거나 매장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피릿의 스포츠 용품 추천 알고리즘은 기록된 실력 데이터, 추가 설문, 그리고 24가지로 분류된 발 모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잠재 고객이 추천 용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 용품을 이용하면 얼마만큼의 실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 수치화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에서만 제공되던 전문 인력의 구체적인 추천 이상을 온라인에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피릿은 1월 앱 출시 이후 현재까지 전체 기록수 5만 5천회, 가입자 수 7,600명을 초과하였으며 월간 방문자 중 주간에 다시 재방문하는 비율인 서비스 고착도가 적을 때는 25%에서 30%, 많을 때는 50%가량으로 월간 방문자 두세 명 중에 한 명은 주간에 다시 재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 홍보나 오픈마켓에 등록하지 않고도 매출이 매달 100% 이상씩 상승하고 있으며 10월에는 고객사에 팔리지 않던 재고 할인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커뮤니티의 타겟 고객에게 노출하는 효과와 구매 전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현재까지 15% 이상의 재구매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반품 비율도 3% 미만을 유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피릿은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 및 판매사의 제품 판매 수수료를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있는데요. 매출 80억 원 이상의 클라이밍 용품 유통사, 그리고 다양한 의류 용품 업체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타겟 고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만큼 추후 광고 BM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페릿은 커뮤니티를 필두로 고객을 유입시키고 그 다음에 고객의 활동을 기반으로 실력을 평가하고 비교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력 증진이 가능한 제품을 추천합니다. 또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을 소싱해 구매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유저의 구매는 더 나은 평가와 추천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요 BM인 판매 강점을 위해 보다 정확한 제품을 추천하는 것을 넘어 저가 유지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통구조 개선이나 위탁 판매 위주의 판매 형태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직수입 판로나 PB 상품을 개척해 마진율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스포츠 클라이밍으로 시장에 진입한 이유는 스포츠 클라이밍 같은 경우 급격한 성장과 그로 인한 높은 다른 운동 병행 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진입과 확장이 비교적 용이한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주황색은 전문 쇼핑몰의 해당 상품군 매출, 파란색은 종합 쇼핑몰을 통한 해당 상품군의 매출입니다. 전문 플랫폼이 발전한 여행 같은 서비스나 의류 같은 상품군은 전문 쇼핑몰에서의 매출이 종합 쇼핑몰에서의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같은 경우는 업계 선두 플랫폼의 부재로 전문몰의 매출 비율이 10%도 차지하지 않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약 1,000억 원 이상의 클라이밍 종목으로 시장에 진입해 인기 스포츠를 중심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인데요. 그에 따라 올해에는 클라이밍 실력 평가 및 제품 추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였고 커머스를 구축하였으며 고객들이 요청한 크루 기능, 그리고 시설별 경쟁 등의 기능을 반영해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기준 웹 포함 1.3만 명 가량의 MAU를 달성하였고요. 내년에는 트레이닝성 스포츠를 포함한 인기 스포츠 6종인 테니스, 수영, 등산, 헬스, 자전거, 요가 등에 대하여 실력 분석 커뮤니티, 그리고 용품 추천 커머스를 빌딩해 본격적으로 스포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20개 이상의 스포츠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버티컬 커머스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포츠 확장을 고려해 모든 커뮤니티와 커머스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미 고객의 스포츠 확장 요청이 있었던 만큼 기존 고객을 기반으로 그리고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실력 분석이나 가이드 같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스포츠 종목을 확장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나아가 5년 내로 1,2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자 두세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 매니아층들로서 이 시장의 혁신을 위해 모여 있습니다. 제품을 직접 만들며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얻었고 덕분에 훌륭한 협력사 브랜드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시도를 통해 저희가 그리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도 질의 있으면 해주시죠.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들리시나요? 네, 네, 잘 아, 예. 들립니다. 아, 예. 제가 클라이밍을 하지는 않는데, 클라이밍에 필요한 그런 운동용품이나 뭐 이런 게 어떤 종류가 있고 단가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냥 딱 생각했을 땐 클라이밍 거의 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 가루 묻히는 거라든가 뭐 장갑 정도, 뭐 무릎에 밴드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고 단가가 상당히 낮을 것 같거든요. 반복 구매가 돼도 사실 매출이 클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떤 제품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클라이밍에는 필수로 필요한 게 암벽화라고 클라이밍 전용 신발이 있는데요. 단가가 보통 20만 원 전후로 이루어져 있으면 20만 원 초반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빨리 가시는 분들은 6개월, 그리고 오랫동안 안 하시는 분들은 2년에 한 번 정도 재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1년에 30% 전후씩 성장하면서 클라이밍 전용 의류 시장이라는 게 또 생겨서 의류 같은 경우는 단가가 바지에 한 10만 원 미만 정도의 가격대로 되고 있습니다. 암벽화는 1년에 2, 30만 족 정도 현재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클라이밍 내 실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또 제품 추천을 해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모델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또 초기 지표도 굉장히 우수하게 달성하신 것 같아서 발표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예. 다른 것보다도 마지막에 팀빌딩 소개하시면서 저희가 직접 제품을 만들어 보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 게임 회사를 같이 창업했던 적이 있는 팀원들인데요. 저희가 게임 회사를 운영하면서 게임을 하지도 않는 우리가 게임을 만드느라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음 창업을 할 때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분야, 그리고 성장하는 분야, 그리고 BM이 확실한 분야에서 창업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포츠 시설 정보를 제공하였는데요.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정보만 없고 전환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품을 싸게 팔면은 고객들이 살 거야. 이렇게 했지만 물품을 싸게 팔아봤더니 또 물건만 사고 다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이드도 써보고 이렇게 1년 동안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뭐였지?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전환이 될까 하다가 고객들은 자신의 실력이 언제쯤 상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거야 라는 가설을 세웠고, 그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력을 정확히 평가해주고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현재 모델을 만들었고, 그래서 1월에 앱 출시를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고객들이 전환이 많이 되고 바이럴도 많이 일어나는 그 반응과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포츠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얻었고, 지금 열심히 스포츠 클라이밍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자면, 직수입에 대해서도 아까 간략히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공급을 의논하고 계신 상황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금은 직수입을 하는 업체에서 물건을 위탁 그리고 사입이 아니라 그냥 받아와가지고 하는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협력사 분들도 원래 온라인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제처럼 유입이나 재방문 비율이 너무 높지 않아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신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직수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고, 저희 생각에도 그 암벽화 같은 경우, 그리고 스포츠 용품 같은 경우는 해외 용품들이 많으니까 직수입을 하면 마진율을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직 엄청나게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직수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발표 훨씬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집중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6개 정도 종목에 저희가 확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좀 수정을 거치면은 그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랑 커머스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확장할 생각으로 처음부터 빌딩을 했기 때문에 뭐 크루 기능이라던가 커머스 다 그냥 오픈을 하면 되는데요. 사실 근데 그 추천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이번 겨울 내에 확장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럼 질의응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발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SF랩입니다. 네, 준비되셨으면은 이사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F랩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F랩의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윤태영 이사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이 맞춤형 통합 수요 예측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의료 섬유 산업은 이 원유 산업 다음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입니다. 한 해 버려지는 옷만 330억 벌에 이르고 있고요. 많은 의료 기업들이 이 재고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잘 나갔던 힐라 홀딩스조차도 이 늘어나는 재고 때문에 주변에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재고의 문제는 의류 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의류는 잘 아시다시피 이 유행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 때 중요하게 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유행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행이 매 시즌마다 바뀌고 변한다는 겁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이 이 핸드폰이나 이 전자제품, 핸드폰과 같은 전자제품이나 이 공산품과 다른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주 길다는 것. 국화에서 이 실을 뽑아서 옷이 되는 과정까지 6개월 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결국 6개월 전에 앞으로의 유행을 예측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지 또 얼마나 만들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보통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산업의 특성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한계도 이 재고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명품 브랜드 중심의 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유행 예측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든가 또는 경쟁자를 비롯한 시장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 브랜드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이 상품을 기획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이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실제 의류 기업들로부터 요청받은 건데, 이 시각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온라인상에 노출된 경쟁자 상품을 이 실시간으로 이 분석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많은 의류 기업들은 이 고객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경쟁자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이 ERP 등에 투자하면서 꾸준히 그 자기 브랜드에 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비해서 경쟁자라든가 시장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 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 시장 및 경쟁 분석 서비스는 이 갭과 바나나 리퍼블릭 그리고 콜롬비아 스포츠의 국내 밴드사인 이 태평양 물산 측의 제안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3개월에서 6개월의 판매량을 예측하는 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캐주얼 브랜드인 마인드 브릿지를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파일럿 테스트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시장 및 경쟁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량의 옷의 이미지들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또 정확하게 분류해낼 수 있는 툴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개발한 시각 인공지능은 이 옷의 속성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유사 패션테크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그 범위와 깊이에서 최소 2.5배에서 3배수 이상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의류 기업의 디자이너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또 호평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옷이 위주에 걸쳐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된 이 옷의 스타일이라든가 또는 그 컬러, 원단 등의 키워드 검색 빈도를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려고 하는 옷의 이미지, 그리고 옷의 속성을 설명하는 상품 설명서, 그리고 과거 판매 데이터에 대한 그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12주에서 24주까지의 판매량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저희는 최근 캐주얼 브랜드인 마인드 브릿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 파일럿 테스트를 마쳤고요. 이 마인드 브릿지로부터 이 펜처 오피스 두 품목에 대한 10년치 판매 데이터와 또 상품 이미지 그리고 상품 설명서를 넘겨받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수혜측 그 알고리즘에 적용해서 성능을 쭉 테스트해 왔습니다. 수혜측 모델의 성능을 그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R스퀘어 값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값과 예측 값 사이의 이 오차를 나타내는 SMAP 값인데요. 이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스퀘어 값은 이제 70%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모델의 신뢰성과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예측의 오차를 의미하는 이 SMAP 값은 이 0에 가까울수록 그 성능이 우수한 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트레인 구간에서는 0.15, 그러니까 10%, 테스트 구간에서는 14%, 그리고 3개월간 누적으로 해서 총 판매량에 대한 예측과 실제 판매량 사이의 오차는 0.04로 4%의 오차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테스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보시면 파란색이 실제 판매값이고요. 검은색이 저희 모델이 예측한 값의 이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 단위로
12주 동안의 이 주별 판매량과 예측량에서 상당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3개월 후의 실제 판매량과 또 예측량 사이의 오차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그 지점에 가서 보시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 내외의 지금 오차까지 지금 저희가 성능을 올렸습니다. 이 본수요 예측 결과의 이 알고리즘 개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지만 이 마인드 브릿지 쪽에서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반응이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다른 품목에 대한 이 알고리즘 적용을 마치고 내년 초에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현업에서 그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ERP에 이식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이 결과는 지금 지오다노 쪽에서도 좀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문의해오고 있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이번 달 내로 또 지오다노하고도 미팅을 좀 예정할 예정입니다. 경쟁자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현재 수요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아무래도 없고요. 현재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랩뷰인데요. 랩뷰는 저희한테 그 시장 및 경쟁자 분석 서비스 개발을 의뢰한 태평양 물산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랩뷰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그 렉트라라고 하는 그 글로벌 기업에서 제공 중인 그 소프트웨어인데요. 온라인상에 노출된 상품을 중심으로 시장 및 그 경쟁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렉트라는 패션뿐만 아니라 자동차 또 가구 시장에서 지금 글로벌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도 연간 매출은 7,400억 정도로 조사가 됐고, 저희 역시 초기 스포츠 의류 기업에서 시작을 하지만 패션 전 분야를 확대하고, 그리고 렉트라와 같이 이 경쟁자 및 시장 분석 서비스를 요구하는 그런 타 산업으로의 진출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탐샘송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시장 규모인데요. 수익 시장은 스포츠의류 제조업체에 지금 한해서 보면 한 2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의류 시장 전체를 보면 5천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류 시장을 넘어서 타 산업으로 진출할 경우에 이제 시장 규모는 당연히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이 SI와 SaaS의 어떤 혼합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은 좀 2,500만 원 선으로 책정을 했고, 가능하다고 하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대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뷰즈와는 그 내년 초에 정식 계약 체결을 좀 협의하고 있고, 태평양 물산과는 이제 연내 POC 킥오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노스페이스와 지도너도 이제 연내에 POC라든가 파일럿 테스트를 지금 협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고객 리스트입니다. 연도별로 뭐 주요 타겟 기업들을 갖다가 리스트 한 것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매출 및 이익 계획입니다. BEP 돌파 예정 시기로 2025년 1, 4분기를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추가적인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런웨이는 15.3개월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에서 의료환경학과 또 산업공학을 전공한 이 교수 및 석박사하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 전산학을 전공한 박사급 인력이 이 개발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심사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거 좀 여쭤보려고. 아마 이 질문 진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결국엔 트렌드 예측 프로그램인데 이걸 저희가 매출을 많이 내려면 많이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써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매년 트렌드가 되게 비슷해져 버리고 비슷한 스타일로 가서 결국엔 시장이 좀 빨개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정말 잘 워킹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모방과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믹스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의 예측을 유사하게 하면 할수록 모든 제품들이 다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유행이 갖고 있는 숙명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해질 거라고 하는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좀 더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각 브랜드마다의 어떤 노력들은 또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옷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이 저희 어떤 의식주의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해지면서도 조금씩 달라지는 어떤 그런 유행의 속성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은 그렇게 크게 그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그 SMAP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측 오차
예, 그것에 대한 그 특정 주기는 일주 단위로 제출을 하시고 검증을 보고 그런 단위로 하시는지 단위가 기간적인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간을 지금 저희는 이제 주 단위로 지금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12주 동안의 주 단위로 측정한 값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트레인 구간에서는 0.1, 그러니까 10%의 오차가 났고 테스트 구간에서는 0.14. 그리고 이 주 단위가 아니라 보통 이제 기업에서는 3개월치 누적 판매량에 대한 총량이 더 궁금한 부분이 이어서 이 12주를 모두 합쳤을 때 3개월 누계로 했을 때 0.04로 해서 4%의 오차가 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은 주 기존의 단위라고 예, 말씀. 기존의 의류 제조, 스포츠 의류 제조 기업들에서는 판매량을 예측해서 공급량을 늘릴 때는 어떤 기준, 어떤 요소를 가지고 공급량을 책정을 했었나요? 디자이너의 뭐 인사이트라든지 뭐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그냥 가장 직접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그 탑다운 방식의 그 내년도의 매출 목표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매출 목표가 책정이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생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량에 대한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하게 되면 탑다운식의 매출 목표가 아니라 데이터라든가 이런 수요 예측 모델의 기초에서 나온 아웃풋을 가지고 자사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 역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매장 수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매출 목표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생산 물량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도 네네. 지금 되게 모호한 상태에서 궁금한 거긴 한데요. 우리가 두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네. 경쟁자들을 분석해 주는 게 하나고, 두 번째가 자사의 판매량을 예측해 주는 게 하나인데, 그러면 이게 자사의 판매량이라는 게 또 다른 타사 입장에서는 A 회사의 판매량을 알려달라. 판매량 예측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걸 가져갈 수 있는지. 이게 약간 정보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보호되어야 되는 정보의 경계선이 있을 텐데 그게 모호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두 개의 경쟁사를 SF랩에서 이제 수요자로서 우리가 수급을 받았다고 했을 때 혹시 그런 부분에서 뭐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는지 조금 질문이 모호하긴 한데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그 기업의 그 윤리라든가 이런 문제와 직결되는 거라고 보고요. A사의 수요 예측량을 B사에 알려줄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된다고. 예, 이건 윤리적인 문제하고 좀 맞닿아 있는 거라서요. 예,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경쟁사분들이 그런 유혹이 있겠지만, 네. 그거는 저희들이 한두 개사만 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할 게 아닌데, 그런 원칙과 룰을 지켜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고 질문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구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어떻게 해주시고 계신지. 그다음에 고객사가 저희가 한 군데 한 군데 들어갈 때마다 좀 니즈가 달라서 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포션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내용들 좀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하게 연동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커스터마이징된 형태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커스터마이징의 커스터마이징 된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스포츠웨어는 스포츠웨어의 어떤 고유의 어떤 게 있지만 옷에 보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남성복이 있고 여성복이 있고 캐주얼이 있고 뭐 컨템포러리가 있고 등등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각각의 조닝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거는 프로토타입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프로토타입 알고리즘에 기초해서 각 카테고리별로의 매출의 특성들을 저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파라미터 튜닝 작업들이 그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프로그래머 시키는 작업은 이제 저희 개발팀에서 그들의 ERP에 연동시켜서 작업하는 거를 일단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그들도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현재 익숙해진 ERP 틀에서
이 프로그램이 운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ERP에 저희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을 API 형태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이제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질의응답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팀은 SG 매지 로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G메디로버 권영준입니다. 저희 로봇은 제가 한때 좀 자주 아파서 좀 많이 누워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시장에 이렇게 다양한 헬스케어 디바이스들이 이미 있습니다. 뭐, 안마의자도 있고, 피부관리 기기들도 있고, 뭐, 침상형 의자, 안마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다 좋은 기기입니다만, 결국에는 좀 불편해서 다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거수형 기기라든지, 착용하는 기기라든지, 자화식 기기 같은 것들은 다 개발 기기로는 참 좋습니다만 손으로 계속 들고 있어야 되고 착용하고 있으면 불편하고 체형이 안 맞으면 불편해서 잘 안 쓰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했었었고 저희가 그 이런 질병의 사이클에서 그 나중에 이제 질병 후에 신체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체중 체지방 같은 걸 관리할 때 질병이 딱 완치된 이후에는 관리가 잘 되다가 결국에는 좀 관리가 안 돼서 다시 질병의 그 사이클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런 데이터 관리까지 좀 잘해주는 로봇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로봇을 갖다가 저희가 처음에는 그 이 왼쪽에 보시는 그 협동 로봇하고 AGV나 또는 AMR을 합쳐서 만들려고 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봇의 그 기능이나 디자인 설계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제품이 이제 워낙 고가의 제품들이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이 안 나오고 그 중앙통제식 제어로 하다 보니까 가정이나 상업 환경에 잘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기존에 이제 이런 그 시장의 그 레거시들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침상형 기기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디바이스가 너무 크고 한번 설치하면 옮기기도 어렵고 그 신체하고 기기가 접촉을 하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게 이렇게 그 사용자 신체를 인식하는 서비스 로봇입니다. 이게 지금 PPT 아닌가요? 이미지인가요? 아, 이게 지금 영상인데요. 원래 이게 이 로봇이 사용자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자 신체를 인식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로봇이고요. 사용 크기가 상당히 컴팩트하고,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이동 가능하고, 신체 데이터도 생성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 로봇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의 사용 방법은 사용자 로봇 앞에 누워서 신체 한번 스캔을 하고 사용자가 서비스 부위를 선택을 하면 그 로봇이 그 신체에 가서 서비스를 하고 이제 원위치에 복귀하는 그런 형태의 로봇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 로봇으로 하려는 서비스가 이런 좀 고급 서비스라든지 전문화된 그런 서비스 그리고 뭐 식품이라든지 화장품하고 합쳐가지고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 로봇에서 나오는 데이터로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제품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사용자 신체 데이터하고 사용 데이터인데요. 이런 걸 기반으로 기능 업데이트라든지 건기시기라든지 뭐 의료 서비스, 큐레이션 같은 초기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신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푸드 데이터 큐레이션을 해서 이런 것들 계속 모니터링하는 사이클을 만들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식품회사라든지 보험회사하고 협업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 월드 IT 쇼에서 처음 제품 목록을 출시를 했고요. 이때 거래처들과 아직까지도 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부산, 그 다음에 올해 월드 IT 쇼 출시하면서 제품 그 시연 행사, 그 체험 행사를 했고 절반 이상이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계속 열심히 제품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핵심 기술로는 저희가 상용 센서 응용해서 객체 인식하는 노하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로봇이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다중모터 컨트롤한 로봇 모션 제어를 저기 특허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등록 특허로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겟팅하는 시장은 일단 저희가 건식 마사지 기기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 기존 레거시 기기의 반품 시장이 있어요. 이게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먼저 타겟팅을 하고 이후에 웰니스 기기에서 헬스케어 디바이스, 뭐 웰니스 기기까지 해서 한 4조 정도 하는 헬스케어 그 디바이스 마켓을 저희가 그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식 마사지 로봇 기준으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크기는 일단 뭐 기존 제품들에서 압도적으로 작고 무게도 훨씬 가볍고 사용 자세도 훨씬 더 자유롭고요. 그리고 습식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 그리고 신체 데이터까지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저희 다른 경쟁 기기들하고 차이점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미 제품이 저희가 이 개발을 시작할 때 그 원가 판가를 확정을 하고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원가는 확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유통 마진까지 업어서 저희가 소비자가 330만 원에 일단 출시가 확정이 되었고 이런 걸 기반으로 일단 와디즈에 먼저 첫 번째 출시를 했고 내년부터 모두 렌탈의 렌탈 플랫폼 통해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B2C는 렌탈이라든지 체험샵 쪽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늘어낼 거고요. B2B 쪽으로는 직판이라든지 복지 서비스 쪽, 그다음에 전문 스포츠 서비스 쪽, 그리고 ODM이라든지 준의료 쪽 이런 쪽으로 저희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제품 양산이 시작이 되는데 내년에 제품 양산 안정화되고 그 체험센터 개소해서 거기까지 좀 접점을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후년부터는 습식 마사지 서비스 로봇 출시하고 관련된 그 육아 서비스 비즈니스 늘리고 시스템 고도화해서 해외까지 나가는 게 목표인데 저희는 이미 일본에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품 라인업인데요. 건식 마사지 로봇은 이게 개발이 돼서 이제 내년 2월부터 양산에 들어갔고요. 이제 지금 습식 마사지 로봇 개발 중에 있어서 요게 2025년 초에 나올 거고, 이후에 이제 바디 스캔 뷰티 케어 로봇하고 휴머노이드 의료 로봇까지 저희가 하는 게 저희 제품 라인업.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숲식 솔루션 케어링 서비스 같은 것들, 피부 관리라든지 뭐 건강 모니터링 관련 것들, 저희 다음 제품에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이탈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루틴, 신체 데이터 체크하는 것들이 다음 서비스로 계속 제품에 업그레이드 되도록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한 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좀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5년 후에 한 600억 이상 노출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인데요. 저는 LG 화학을 거쳐서 지금 원인 로보틱스에서 로봇 업계를 조우하고 지금 회사를 하고 있고 이성민 부대표를 포함해서 수상 인력이 저희 회사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슨이 40년 전에 이렇게 투박한 제품으로 시장의 혁신을 시작했는데 저희도 오른쪽에 보시는 투박한 제품으로 제품의 시장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문 드리면, 대표님 지금 원래 그 마사지하는 그런 로봇형 기계에서 네. 지금 뭔가 새롭게 지금 피보팅한 그 다음 제품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좀 보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제품하고 지금 이번에 보강이 된 제품하고 좀 차이를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이제 다음 모델로 나오는 거는 습식 마사지 로봇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 제품이 그 서비스부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과 로봇, 그 제품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기반으로 이제 습식 마사지 서비스, 피부 관리 쪽을 기능을 갖다 업데이트해서 다음 모델로 나올 예정이고요. 그 이후 모델은 이제 저희가 그 바이탈 사인을 볼 수 있는 고해상도 정밀 레이더 기술을 R&D를 해서 작년에 과제를 끝내는 거로 갖다가 저희가 이후 모델에 넣어서 신체를 더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제품 잘 만드신 것 같고 한데 사실 저희가 나중에 뭐 직접적으로 유통이나 세일즈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파트너사를 저희가 그냥 국내는 해외든 좀 큰 기업들 중에 좀 같이 협업할 만한 대상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지 좀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저희가 전시회 나가서 삼성물산에서 저희한테 좀 협업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커뮤니티 센터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그 상품을 갖고 있는데 저희 제품이 이제 안마의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컴팩트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즈니스 센터의 그런 커뮤니티 센터의 면적을 크게 잡지 않으면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삼성물산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아직 제품을 양산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거래가 불발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뭐, 그 외에는 저 일본의 뭐 스미토모 상사하고 좀 진행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기존에 그 마사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동 의자 그런 회사들과는 협업이 좀 어려울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쪽의 제품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사실 세라젬에서 한번 ODM 제안을 받았어요. 저희가 ODM 제안 받은 데가 세라젬하고 SK 매직, 그다음에 청호 요 세 군데 회사인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제 저희 제품을 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ODM을 먼저 하다 보면 저희 이제 거의 그 채널에 완전 끌려가서 저희 제품을 갖다가 이제 전개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 브랜드로 저희 제품을 먼저 출시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뭐 ODM 비즈니스를 하든, 뭐 저희가 OEM으로 납품을 하든, 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표님 팀빌딩을 보고 나니까 그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들, 목업 제품들을 로봇으로 실제 구현해서 만드시는 데에는 잘 만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근데 이제 초기 시장의 반응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양산을 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겪어야 되는 이제 시행착오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초기 시장을 반응을 보고 또 양산까지 가려면 한 언제쯤 될지 또 그 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일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일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내년 2월에 제품 양산을 시작합니다. 저희 이미 금형 투자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제품 모델로 갖다가 지금 와디즈에다가 처음으로 지난주에 오픈을 했어요. 오픈 예정으로. 근데 저희가 와디즈에다 유료 광고 돌리지 않는데도 벌써 한 70분 정도가 저희한테 이제 뭐, 그 알림 설정을 해주셨고, 저희 제품을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안마의자 못 가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 그럴 정도로 상당히 좀 만족도가 높고, 저희 제품을 그 유통하는데 뭐, 판매하는데 가장 큰 허들은 사실은 그 제품 생산입니다. 제품 생산이 저희가 지금 OEM 하고 있는 공장이 조금 규모가 작아서 일단 저희가 월 100대 정도는 생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판매가 잘 이루어질 때는 저희가 이제 그 공장을 갖다가 뭐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자체 공장을 만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이제 판매만큼 잘 따라와 줄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미 설치도 그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외주팀하고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해결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그 양산할 고객의 수요만큼 저희가 잘 양산을 해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한테 가장 큰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 초반에 그 서비스 모델로 말씀해 주셨던 푸드 큐레이션이라든지 보험 서비스와의 연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업체 중에 그 푸드 데이터를 만들어서 AI로 큐레이션 해주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제품 출시를 하고 저희 제품에 나오는 일단 지금 저희가 그 고문단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임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 거고요. 그래서 임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저희 로봇으로 모니터링을 한 게 그 신체에 그 유효한 그런 큐레이션 서비스 해줄 수 있다는 걸 검증을 해야 되는 단계고요. 그래서 그렇게 검증이 되면은 아마 상품화 되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질의응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76소프트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죠. 예. 생활 스포츠 스마트 스코어 서비스 플랫폼, 스코어 기반의 네트 스포츠 서비스 포털 발표를 맡은 76소프트 대표이사 이영학입니다. 저희는 네트 스포츠 중에서도 배드민턴 서비스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도 가장 클 뿐더러 사용자도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분석해보면 소비자 니즈에 맞는 포털 서비스가 부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뭐 대부분 모바일 3D, 2D 게임이거나 대회 관련 서비스 위주입니다. 기존에 있던 대회를 홍보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단순한 점수판 같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특정 서비스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디지털화로 따지면 거의 초기 단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반해서 소비자 니즈는 스마트한 대외 운영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승급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향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대회의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록도 남아있기를 바라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동호회의 정보라든가 병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드민턴은 대규모 대회가 1년에 1000회, 그리고 소규모 대회는 15만 회 이상이 넘습니다. 또한 서비스 대상 인구도 300만 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트 스포츠는 여기에 곱하기 2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활 스포츠인들한테 필요한 포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 네임은 윗국이고요. 저희 서비스는 크게 서비스 앱과 제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에서 디지털 대회 운영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생활 스포츠 동호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대회입니다. 저희는 이 대회를 디지털하고 자동화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경기 분석 매칭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한 경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 게임 매칭이나 레슨 매칭 등 실력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으로서의 어떤 손쉬운 스코어 기록인데요. 현재도 네트 스포츠에서는 입으로 득점을 계산하고 또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도 손쉬운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세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회 운영 디지털 솔루션입니다. 대규모 대회 자동화 솔루션인데요. 일단 고객은 시군구 체육회라든가 대회 주최단체 일반 기업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그 삼성생명 배드민턴 페스티벌도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자체 대회용 DIY 솔루션입니다. 저희 이름은 매치보드 25인데요. 이건 DIY 유료 서비스입니다. 동호인들 스스로 대지표를 짜고 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동호인 클럽, 소모임, 작은 규모의 어떤 대회 주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회 운영에 있어서 저희는 승부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회의 경기 기록을 점수화해서 매 경기마다 승부 예측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라이브 스코어입니다. 그 대회에서 그 코트별 스코어 득점 상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모바일 앱 서비스 중에서 일단 한 경기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경기 분석 서비스, 다음 게임 매칭, 교류적 매칭, 커뮤니티, 그리고 동호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랭킹전, 그리고 2004년 초에 그 저희가 시작할 것인데요. 코치와 레슨자를 연결해주는 레슨 매칭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커머스용으로 윗국 몰이 있고요. 또 유튜브 레슨 영상, 그리고 종목 선택. 현재 저희가 배드민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테니스나 일반 종목도 스코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건강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모바일 앱 서비스를 종합해 보자면 그 10월 현재까지 그 게임 데이터가 20만 개 가까이가, 2만 개 가까이가 저장되어 있으며 앱 방문자 수는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앱 회원수가 한 16,000명인데요. 이게 좀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회 때 직접 저희 앱을 깐 회원들입니다. 진짜 진성 회원들이고 되게 액티브한 회원들이죠. 이 회원들이 나중에 테니스라든가 탁구까지 간다고 하면은 더 빨리 회원수를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U라든가 DAU는 저희가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하면 함으로써 MAU와 DAU를 확보해 나갈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이제 스코어밴드인데요. 손쉬운 기록 방법 제공입니다. 우선 저희가 만든 윗국 스코어밴드가 있습니다. 경기 중에 직접 버튼을 눌러가지고 스코어를 기록하는 방법론이 있고요. 이 기능을 그대로 갤럭시 워치4 앱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폰투폰으로 점수를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점수를 입력함으로써 모든 기록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형 스마트 스코어인데요. 이거는 저희 전용 스코어 밴드를 이용해서 실내 체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DID를 점수판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한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6만 3천 개 정도의 코트가 있고 2024년부터는 좋은 매출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쟁사 비교입니다. 일단 네트 스포츠 경쟁사인데요. 일단 주로 아마 배드민턴이 될 겁니다. 우측 하단을 보시면 그 주요 경쟁사들이 있는데 이 경쟁사들은 거의 대회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회를 치르는 방식도 거의 반자동, 반수동 방식입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는 대회 관련된 부분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고요. 또 대회뿐만 아니라 경기 분석, 뭐 게임 매칭, 레슨 매칭, 조인 등 가장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시장 규모입니다. 저희가 보는 네트 스포츠의 그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 그중에서 서비스 시장은 25%인 약 5천억 원. 그리고 저희 서비스에 맞는 대회라든가 레슨 커머스 시장은 약 1200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배드민턴이 차지하는 부분은 한 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익 모델입니다. 우선 저희는 기본 매출을 확보한 후에 사용자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을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본 매출은 매치보드라든가 윗궁 라이브, 스코어밴드, 설치형 스마트 스코어를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올 연말부터는 저희가 2만 명 기준으로 공동 구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도 커머스 광고 쪽에 있는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의 확장입니다. 현재 저희는 배드민턴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테니스, 탁구, 기타를 포함해서 약 한 500만 명 정도의 어떤 사용자 기반 서비스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해외 쪽으로도 일단 폭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예상 매출입니다. 일단 24년이 가장 중요한데요. 내년 매출 한 30억 정도가 되고 월 BEP도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 화면에 있는 그 아래쪽은 저 아까 말씀드린 대회라든가 제품과 관련된 그런 매출이고 위쪽은 회원수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이커머스 광고에 관련된 매출입니다. 다음 팀원입니다. 대표이사는 저는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IT 분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배드민턴협회 이사를 맡고 있고 마포구 배드민턴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인 연구소장이나 팀장, 팀원은 개발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서버라든가 앱 개발을 직접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회사와 관련된 특허라든가 디자인, 상표 등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생활 스포츠 서비스 포털 1위 기업, 운동할 때 스코어는 윗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른 것보다 일단 대표님 취미를 활용해서 창업을 하신 것 같으셔서 너무 부럽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제가 보안 솔루션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취미를 진짜 덕업일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부러웠고요. 그래도 힘듭니다. 네, 일단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올해 매출 그리고 지금 윗국 라이브를 통한 그 향후 매출 계획입니다. 첫 번째 올해 예, 매출 5억 원 적어주셨는데 그 상세하게 내용이 제품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킨 걸로 봤는데 좀 예. 더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5억 원 전체가 그 제품으로서 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20% 정도, 한 1억 정도가 저희가 대회라든가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스코어밴드를 통해서 일단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대회하고 스코어밴드 쪽. 그리고 나머지 부분 4억 정도는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그 스포츠 센서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보드 개발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드웨어 쪽으로도 소프트웨어 쪽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주요 매출이 대외 매출하고 아니면 저희 하드웨어 쪽, 특히 그 설치형 스마트 스코어 부분이 주요 매출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설치형 스마트 스코어까지는 조금 합리적으로 예측이 되는데 좀 또 궁금했던 건 이제 윗국 라이브 매출을 잡아주셨는데 그게 어떤 예,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설명해 주실 수 위국 있을까요? 라이브 매출이요? 예, 그게 어떤 거죠? 저희가 지금 위국 라이브 매출이 한 올해가 한 3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대회를 마치게 되면 그 정도가 될 거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에 얼마나 보시나? 4억 원 잡아주셨나? 내년도 매출 보니까 그 예, 포션이 굉장히 커 보였던데 예. 어떻게 대회 설정하시?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 대규모 대회 매출은 내년에 한 3억, 2,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대회가 이 생각보다 그 대회를 유치다고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브랜드 네임을 홍보하고 회원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제가 앞에서 발표드렸던 그 매치보드 25라고 하는 소규모 대회 거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는 거기 쪽에서 돈을 벌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잘못 왜냐하면 봤나 봐. 제가 윗국 라이브가 엄청 큰 매출 포션으로 봤는데 잘못 봤었나 아, 봅니다. 예. 네, 저희는 매치보드 25가 아마 매출이 훨씬 더 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예, 센트럴 투어포처스 이사님. 네, 대표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팬층이 공고하고 아마추어들끼리도 많이 모이는 스포츠를 되게 버티컬하게 파고들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꽤 많이 만나봤었거든요. 근데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매출을 크게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커머스 쪽으로 일단 많이
내려고 해요, 나중에는. 예, 근데 예, 저희 예. 같은 경우도 그 커머스 쪽으로 만약 간다고 하면 그 제품 예. 가격이나 그런 것이 경쟁력 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좀 예.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뭐 특별한 방안이라던가 뭐 보관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대회를 같이 저희가 주최자로서 같이 뛰게 되면은 저희가 벤더를 통해서 물건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본사하고 직접 협의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유넥스면 유넥스, 빅터면 빅터, PJB면 PJB하고 직접 저희가 물건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케팅 유통 채널을 뚫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그래도 단돈 100원, 200원이라도 저렴하게 저희가 일단 제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저희 사업과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배드민턴 시장에서 뭔가 좀 큰 플레이어가 나올 수 없는 게 이게 시장적인 문제는 아니고 뭔가 좀 큰 규모로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기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좀 분석하셨을 때 좀 저희 서비스 말고 좀 배드민턴 시장에서 뭐 레슨이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형태로든지 좀 시장 파일을 키울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배드민턴 시장이 제 추산으로는 지금은 한 1조 정도가 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시장 중에서 용품 시장을 제외하고 서비스 시장으로서 가장 큰 시장은 사실은 레슨 시장입니다. 저희 클럽에 있는 회원 10명이라고 치면 전국에 있는 정식 클럽이 6천 개거든요. 6만 명이고 한 달에 12만 원이면 그것만 따져도 한 900억 정도 시장이 됩니다. 거기다 소모임이 한 2만 개가 되니까 거의 천억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저희 3사가 모여서 지난 1월 달부터 사실 이 레칭 서비스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 거의 이제 결실을 맺어서 개발이 올 연말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아마 이제 런칭을 시작하게 될 건데 단일 서비스로서 가장 큰 규모는 배드민턴 시장에서도 레슨 시장입니다. 혹시 레슨 쪽에서는 배드민턴을 뭔가 저희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아니, 저희가 그거를 직접 참여해서 지금 개발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서비스에 붙이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레슨하고 코치가 있다고 연결해주면 뭐 매지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코치는 코치대로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굉장히 큰 아픔들이 있어요. 학교에 있는 코치는 현금을 받다 보니까 소득 신고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300만 원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어떤 아픔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지방에 있는 코치들 중에서 먹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러져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레슨 서비스, 그 부분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 상당히 좀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서비스에 우리 그 윗국이라고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같이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팀 유니 VR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발표 진행해 주시죠. 강태진 대표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윌리그 이준 대표입니다. 저희는 그 디지털 홈 트레이닝 기업으로서 운동을 매일 하고 싶은 게임으로 만드는 대중적 디지털 홈 트레이닝 대치바이크를 상용화하고 판매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내 자전거와 콘텐츠 결합이 트렌드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레이싱 실내 자전거, 주행 영상 실내 자전거 이러한 제품들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내 자전거의 콘텐츠 결합은 그만큼 운동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100만 원 이상의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고 경쟁 레이싱 또는 운동 영상 또는 운동 좀 집중형, 재미없는 콘텐츠 등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콘텐츠는 단순히 페달링에만 반응하는 전진형에만 상호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운동 매니아들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일반 대중들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연동형 실내 자전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니즈인 아이와 함께 즐기고 싶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대중적 실내 자전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국가 VR
기술에서 연구 경험을 토대로 창업한 기업이며 온라인 게임을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 해본 경험도 가지고 있고, 사이클링, 이제 콘텐츠 연동형 사이클링 디바이스도 만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협력 양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메타버스 게이밍 실내 자전거 대치바이크를 2021년 1월 달에 출시하였습니다. 저희 제품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레이 기능을 탑재하였고, 그리고 쉽게 구매 가능한 저렴한 가격을 달성했으며, 그리고 레이싱형이 아니라 진짜 아케이드 게임형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중적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저기 핸들바에 게이밍 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달려있고 심박도 측정이 가능하고 하지부와 운송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접이식형 실내 자전거 게이밍 실내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 엔트리 유저들도 활용할 수가 있고 가격적인 부분도 경쟁력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온라인으로 안드로이드와 iOS에 푸딩넛이라는 이제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를 같이 패키징해서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어, 아, 콘텐츠의 주요 특징을 보시면 이제 유저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대치타운을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네 명이서 동시에 이제 그냥 레이스가 아니라 미션을 같이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배틀형 멀티 레이스. 그다음에 컨트롤러에다가 콘솔 게임형의 인터페이스 적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전거 액션을 적용하였고, 그리고 이제 몇십 종의 어드벤처 미션 스테이지, 그다음에 유저들과 순위를 경쟁할 수 있는 트레이닝 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트레이닝 모드, 그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가상 재화를 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운동 보상의 기능도 탑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은 주요 부분은 특허로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연계된 특허도 다수 출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서비스의 다양한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다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로 한국거래소 등록되고 TCB에서 기술 수평가를 받았으며 상대방 공식 연구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2021년 출시해서 마디즈를 3회 정도 이제 했는데 모두 베스트 펀딩에 기록이 돼서 누적 2억 원을 달성하고 있고요.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했을 때는 뭐 일주일에 한 100개 정도 판매가 되기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SK TD를 6일 정도 진행했는데 136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뭐 투자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투자금만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저희는 수익을 내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판매가 좀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용역 같은 것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일즈의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스토어 매출, 그래서 다양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매출을 달성해서 올해는 한 5억 이상 정도 매출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비도 좀 최소화 시켰습니다. 좀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 사업도 저희가 어, 한 72건, 28억 정도 이제 수주를 했고요. 계속 정부 사업은 저희가 여러 기술 분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선정이 되는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피사이클이 이제 좀 이제 시장에서 좀 먼저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아메이, 그다음에 뉴스킨, 그다음에 대명이 최근에 또 나오고, 이러한 제품들은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 출시되고 있고, 저희는 하지만 게임에 특화된 제품으로서는 저희가 좀 유일한 시장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전 세계로 또 봐도 좀 저희가 좀 유일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자전거 좀 판매 수익으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걸 부분 유료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콘텐츠 스토어도 이미 지금 다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시스템은 운동 정보, 심박수, 하지 근력, 이러한 운동 정보들을 서버로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통해서 연계 서비스까지 확장함으로써 수익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VR 연구를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뭐 CJ 쪽에서도 연구를 좀 했었었고,
제가 또 이제 운동하는 걸 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아이템으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최희철 부대표가 지금 현재 세일즈 쪽을 좀 담당을 주로 하고 있고,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좀 많은 성과들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인원을 좀 많이 조금 축소해서 현재는 좀 세일즈 쪽에 조금 집중해서 하고 있고, 개발은 좀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22년 게이밍 홈 트레이닝을 이제 출시를 해서 이제 시장 진입 포인트를 만들었고요. 이제 지금 이제 개발 확장 진행 중인데 내년에는 이 전문가용 홈 트레이닝 주로 이제 시니어를 타겟팅해서 조금 운동 관리에 좀 모니터링에 특화된 그런 제품을 출시를 해서 좀 확대를 할 예정이고 이후에는 저희가 정부 R&D도 했었었는데요. 비대면 운동 관리 영역까지 좀 확장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즐거운 운동 대치바이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니VR 박태진 대표님 발표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위원분들 발표 진행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기업의 그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구체적으로 공급에 대해서 의논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 장표에 넣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실리콘밸리에 법인을 설립을 했었고 그 미국의 이제 아마존에 직접 저희가 이제 상표 등록까지 해서 그 직접 판매를 수행을 했었었고요. 어, 몇 대 킥스타터도 정도 뭐 펀딩은 하셨었나요? 성공했었습니다. 예. 지금 아마존에서 현재는 몇 대 정도? 예. 아마존은 판매는 못했어요. 음, 아마존은 왜냐면은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미국하고 제 제품이 핏이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좀 프로페셔널 시장으로 접근해야지 조금 B2C 시장 이렇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거는 사실 B2C보다는 B2B 특수층을 좀 정밀하게 타겟팅해서 들어가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미국 마크마켓 일본 크라우드 펀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금 우리 작년 미국 했고 지금은 일본 쪽에 쭉 나네 후쿠오카 미팅도 이번 달 말에 예정이 돼 있고요. 예. 네, 발표 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저희 그 콘텐츠가 한번 개발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좀 그 사용자가 지루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저희가 디바이스 자체는 외부 그 콘텐츠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열어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기 그 요 제품은 외부 컨텐츠를 연동하는 거는 염두에 두진 않았고요. 그 저희가 그 독자 소프트웨어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패키징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독립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드웨어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컨텐츠를 통해서 그 부가가치를 얻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그렇게 일단 했고요. 네, 답변 다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니VR 박태진 대표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업은 바크의 변희준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음 팀 제안할까 전문의 시작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 제안할까 전문의 변희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저희 브랜드는 바크입니다. 의사들이 일상의 균형과 건강을 위해 직접 만든 편안함이라는 의미를 담은 리커버리 풋웨어 브랜드.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하루에 양 발이 견뎌야 되는 무게가 5,000보만 걷는다고 했을 때 500톤이 됐다. 엄청난 무게인데 발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플랫한 형태가 아니라 아치 모양을 띠고 있어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잘못된 신발을 신거나 좋지 않은 자세로 오래 서 있게 되면 아치가 손상을 받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너무나도 많지만 족저근막염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국에서 병원을 한 25만 명이 찾게 됩니다. 서구화된 생활 식습관으로 인해서 점점 연령은 낮아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발 통증으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발이 아프니까 자세가 더 틀어지고 그러면 이제 무릎, 허리, 골반
네, 2차적으로 이제 손상이 또 올 수 있다는 게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족저근막염 슬리퍼, 깔창, 신발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아쉽게도 대부분 과대 광고로 적발되고 있고 저랑 이제 공동 창업자가 이제 족보 클리닉이라는 특화된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그 과대 광고에 노출된 분들을 많이 접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신는 신발 역시 오래 신게 되면 저희처럼 수술방에서 뭐 10시간 뭐 이렇게 서 있게 될 때 오랜 시간 착용하면 안 좋을 수 있다는 보고가 미국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발에 이롭고 믿을 수 있고 편안한 신발을 만들어 보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현재 네 가지 제품 라인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핵심 기술은 저희가 밸런스 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오솔라이트라고 그냥 부르는데 그 통증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소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특징은 좀 메모리 폼 침대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치 앞부분과 뒷부분에 밸런스 폼을 위치시키고 가운데에서 아치를 구조적으로 받쳐주고 그래서 발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게 메모리 폼이라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유가 그 압력이 받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이 일어나고 완벽하진 않지만 개개인의 발 모양과 압력과 체중에 맞춰서 형태가 변형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는 맞춤형 신발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가설을 신발 진흥센터랑 이제 연계해서 테스트를 해보았고 이게 맨 왼쪽에 이게 이제 타사 제품을 신었을 때 가운데 있는 게 저희 제품을 신었을 때로 보시면 발 무게가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고 이로 인해서 피로도가 30%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작년 4월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고 저희랑 비슷하게 느꼈던 의료진들이 생각보다 많았는지 거의 바로 B2B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매출이 4억 정도 발생을 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메이저 병원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 그리고 아산 이제는 이제 카톨릭 병원까지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서울대랑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크록스보다 저희 제품이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한국엔 병원이 이렇게 많고 실제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침투율이 0.06%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만 놓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국에 총 7만 7천 개가 넘는 병원이 있고 대형 병원은 45개가 있습니다. 0.06%인데 이 정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에는 6% 그러면 이제 100배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제 공동 창업자 둘 다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쪽에 있는 지인들 통해서 미국 역시 B2C로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유사하게 하버드랑 스탠포드 먼저 내년에 초에 이제 진입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고 이제 저희 특징이 신어본 사람 통해서 입소문 통해서 의사, 치료사, 간호사의 지인, 그 친구, 가족들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신어보면은 확실히 좋다는 게 느껴진다고 피드백을 받았고 그래서 브랜딩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김종국 씨, 그리고 조원희 선수, 홍석천, 이현일 셰프, 그다음에 MLB, 메이저리그 그 최지만 선수 이제 여러 인플루언서들과 브랜딩과 마케팅을 좀 시작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7월에 첫 월 매출 1억을 달성했고 그 이후로는 꾸준히 1억씩 B2C 마켓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대 매출은 한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저희가 리커버리 슬리퍼로서의 바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리커버리 제가 소개할 때 리커버리 풋웨어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잠재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슬리퍼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두 가지 더 이제 개발 완료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이내 출시할 예정이 있고 그다음에 뮬, 슬리본, 그다음에 운동화 개발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에 하나씩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좀 맞춤형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있고 저희가 통증 클리닉에서 근무할 때 당시에
병원에서 제작하는 인솔이나 이런 게 니즈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센서 개발해서 지금 전남대병원과 협업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 환원하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상생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서 작년에 두 차례 그리고 올해 한 차례 기부합도 진행을 했고요. 저 의사 둘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패션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인데 그 스포츠 쪽은 그래도 저희가 좀 재활학과로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팀원들을 모아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버켄스탁이랑 뉴발란스 둘 다 세계적인 브랜드인데요. 둘 다 의사들이 처음에 관여해서 이제 커간 브랜드입니다. 저희 역시 이제 의사들이 시작한 브랜드, 이제 한철 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 업체들처럼 좀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크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순차적으로 질의 또는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 슬리퍼의 제조를 지금 정확히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하고 있나? 아니면 중국에서 하고 있나? 지금은 전량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뉴발란스나 뭐 MLB, 나이키 모두 부산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판매량이 더 많아져서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면 공장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해외 공장에서 가져올 확률이 있나요? 네, 그것 또한 지금 사실 고려하고 있고 저희 중국과 베트남 쪽과 지금 상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저희 중국 업체 방문해서 좀 생산량이 저희 목표 수량이 현재보다 이제 100배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국에서 생산하는 물량,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이렇게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딱 슬리퍼 하나 사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오늘 발표를 들었으니 바꿀 거 일단 하나 사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바크라는 브랜드 네이밍이 갖는 의미가 궁금한데요. 이름에 대해서 좀 예. 설명해 제가 주시면. 이거를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밸런스 아치 리해빌리테이션 컴포트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균형과 가치와 이제 재활약과 그리고 이제 편안함 이런 의미를 담아서 약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사실 이 시장 그 플레이어들이 꽤나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좀 차별점을 가지는 게 기능성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마케팅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까요?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게 어떤 부분이 좀 포인트가 돼야지 좀 시장 지배력이 있을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성이 없는 그냥 신발이었다면 B2C 마켓을 타겟팅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것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가 그걸 이제 기능성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제 그것과 이제 마케팅과 이제 저희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 것을 이제 잘 접목시켜서 우리가 성장하는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질문 주신 것처럼 마케팅에만 올인하는 회사들도 몇 군데 있고 이제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크록스 옆에 있는 업체나 이제 저희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거 이제 아까 중국 생산도 여쭤보셨었는데 그렇게 중국으로 가더라도 이제 저희 기능성이나 저희 아이덴티티는 꼭 지켜가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크 변희준 대표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딱 대표 김상재입니다. AI 기반 스마트 탁구 라켓 트레이킹 IR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은 탁구인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라켓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44년, 3년 스티가가 지금과 같은 라켓을 발명한 이래 라켓은 변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1위 마롱이 사용한 라켓이 150만 원인데 이렇게 비싼 라켓을 산다고 해서 실력을 늘려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탁구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탁구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탁구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탁의 솔루션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플과 IoT 탁구 라켓을 결합하여 탁구장에 입장하면 자동으로 사용자 모든 행동을 기록 분석하여 운동 시간, 기술별 횟수, 채점, 소모된 칼로리를 알려주며 운동 처방을 내려줍니다. 여기에 세 가지 크게 기술이 있는데요. 탁구 스윙 분석에 관한 겁니다. 물론 탁구뿐만 아니라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도 일주일은 스윙 판단이 가능한데 테니스는까지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이게 액션을 취했을 때 이게 스윙인지 아닌지 이 구분하는 부분, 그리고 이 스윙이 탁구는 12가지 기술이 있는데 어떤 기술인지 판단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스윙을 1만 개를 수집해서 AI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윙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지 분석을 하는 건데요. 1억 원이 넘는 초고속 카메라로도 보통 20분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1초 내로 이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식 라켓과 유니크한 부분에 대한 건데요. 트래킹은 스마트폰 어플과 연동되는 IoT 조립식 블레이드로서 물론 이제 아래 이미지 보시면 일반 라켓에 이 트래킹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탁구 라켓은 탁구 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기도 하며 아무리 경기가 어렵더라도 꾸준히 판매되는 스테디셀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래킹은 공인 국제 시합이 가능합니다. AI 탁구용품 추천 기술은요, 탁구 기술 중에 포핸드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이걸 18,000번을 하게 되면 러버가 완전히 소모되게 되는데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라바 상태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까지 현재 개발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사용 중인 라켓 러버 정보에 러버나 라켓 특징을 이용한 라켓 러버 서열화를 통해서 아래 이미지 보면 러버별로 이렇게 어떤 특징 값들, 블레이드별로 특징 값들이 있는데 이미 이 부분은 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탁구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적합한 라켓 러버를 만일 추천을 해준다면 러버를 구독시킬 수 있고 탁구 전용 쇼핑몰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탁구 러버는 소모품으로서 탁구용품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큰 시장입니다. 대부분의 동호인들이 6개월 내로 87%가 러버를 교환하게 되는데 1회 교체 시 8에서 28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경쟁사로서 일본의 포트플라이, 중국의 DHS, 한국의 액션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브랜드 파워가 크기 때문에 소장한 것만으로도 고객 가치가 있습니다. 보고타는 탁구 라켓 플러스 ICT 융합으로 본인의 탁구를 기록하여 새로운 탁구 문화를 주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 중국, 홍콩, 독일, 일본, 한국이 이 승장치를 개발을 해왔으나 다 실패를 했고 현재는 중국과 한국만이 성공을 했는데요. 작년에 자노사가 마지막으로 실패하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중국 선전시 SJMD에서 개발한 스마트 라켓인데요. 초리팅과는 달리 스윙 기술 판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합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밑에는 닌텐도에서 발명한 피트니스 복식인데요. 굉장히 많이 팔렸죠. 요것은 이제 아무렇게나 휘두르면 권투 스윙으로 인식을 해서 실제 권투와 괴리가 존재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 크기는 피트탁구가 세계시장 50조, 국내 시장 5천억 원이며 그리고 탁구 라켓은 세계시장 2조 원, 국내 시장은 150억 원입니다. 국내 시장이 작으므로 피트니스 탁구에서 좀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글로벌로 반드시 진출하고 시장을 득점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먼저 B2B로서 이게 메인 모델인데요. 라켓 제조업체에게 칩만 공급을 해서 판매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B2C로는 초래킹 탁구 라켓을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광고 모델도 있고 용품 추천이 있는데 현재는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변한 이유는 NHN AI 서버가 그동안 이제 빌려서 사용을 했는데 이 운영 지원을 멈춰서
저희 어플을 이제 다운사이징해서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11월 15일부터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가동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마케팅은 한국에서 지금 50명 사용자 모아서 검증이 끝난 상태고요. 검증 후 중국의 칠리브라든지 유럽의 콘트라, 독일 TY 트레이드사에게 칩 공급 협상할 예정인데 10월 26일 날 TY 트레이드하고는 12월 달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칠리브사는 아이폰용으로 어플을 설치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쯤 샘플이 중국으로 갈 거고요. 유럽 콘트라사도 유럽에서 제일 큰 유통회사인데 아마 이달 내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에서 마케팅자로 지금 제작을 거의 했는데요. 이게 이제 게다가 한 2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서 검색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를 아마 어, 다음 달에 수출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액션 TT전도 라켓 제조업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문을 했더니 지난주 액시엄의 한민규 이사가 저희 회사 찾아와가지고 아마 여기도 금을 중으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포엑스 온라인 수출 상담에 참가해서 싱가포르에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다음 달 정도에 수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2C로 11월 10일 이후부터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 자금은 2천 개 생산비로 7천만 원이 필요하고 마케팅비로 1억 원 그리고 이제 마케터 채용한데 5천만 원에서 총 2억 2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 지원을 할당하겠습니다. 판매 측으로서는 내년에 이제 BP를 달성할 것이고 내년 말에 2차 투자를 해서 OEM 시설을 갖추게 되면 이런 매출이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발하고 탁구 경력 30년이고 국내 최대 탁구 커뮤니티 보호탁을 10년간 운영을 했고 탁구 스윙 체크나 분석에는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순차적으로 질의랑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강 인베스트먼트 전호 이사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제품을 가지고 사실 최대로 국내에서 세일즈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대표님 그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라켓이 있는데요. 보통 1년에 10,000개니까 25만 원씩 하면은 한 25억 정도? 이게 이제 저희 국내에서는 과거 예를 놓고 봤을 때 25억까지 이렇게 가능할 걸 보고 있습니다. 라켓만으로요. 그런데 이제 피트니스나 이런 쪽에서 있고 또 이게 이제 그 병원, 요양병원 같은데 이런 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시장이 커져서 제 생각으로는 국내에서 한 50억 원 정도 가능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엑시움에서 저희 걸 쓰게 된다면 엑시움에서 저희 것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매출이 일어날 수 있죠. 보통 엑시움이 전 세계에 이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이제 메인 모델이 B2B가 되겠습니다. 네, 센트럴 투자 파트너스의 이지은 이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B2B가 저희 그 매출 볼륨을 늘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안인 거는 맞는데, 예.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B2C에서 터질 수 있는 그런 좀 멀리 갈 수 있는 걸 또 좋아는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고고탁을 워낙 오래 운영하셨으니까 거기에 뭐 홍보를 해도 일반인들이 많이 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외 진출 얘기는 꼭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해외 진출을. 근데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외 고객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 조금만 좀 첨언 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는 그 올해 싱가포르도 그렇고 이제 단독 주문이 좀 있었는데요. 저 생각으로는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홍보 동영상 이번에 설정이 되어가지고 좀 테크니컬 위주로 이렇게 홍보 동영상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 일본의 버터플라이라든지 중국의 DHS도 저희 제품을 자기 이 제품에 탑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전 세계 판매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제 생각으로는 아까 탁구 라켓이 1943년 이래 변화되지 않았다고 이 얘기를 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초래킹이 나오기 전과 이후로 라켓이 크게 변했다고 아마 탁구 역사가들이 얘기할 수 있는 저는 혁신적인 이게 라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예.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현직에 있는 중국 선수에게
한번 쓰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올해 5월 달에 차이나 스포츠 쇼에 참가를 했습니다. 어, 참석을 한 게 참가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광저우에 가서 리우시엔이라는 세탁 우승자가 있습니다. 세탁 우승자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고 굉장히 그 유명한 선수인데 그 선수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중 선수로는. 그리고는 사실 그쪽은 잘 모르겠고요. 네, 국내에는 이제 선수들 여러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신유빈이 유명하니까 거기도 가능할 거고, 아까 얘기했던 조승민이나 윤효빈 이들은 이제 저하고는 친하기 때문에 당장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름 내에서 그 선수들은 제가 충분히 섭외가 가능합니다. 네, 혹시 추가 질의응답이나 피드백 더 없으실까요? 네, 추가적으로 더 없으시다면은 고구탁 대표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총 9개 기업 발표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데모데이 현장에서 참석자분들께서 직관하고 계신데 혹시 어, 오늘 심사해주신 분들께서 심사 총평 간단하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개 기업 발표 너무 인상 깊게 정말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 산업에서 이제 각 분야에서 정말 대단히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또 궁금했었던 부분들도 많이 해소할 수 있었고, 또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사업들 할 수 있어서 또 대표님들의 열정을 볼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희 회사가 스포츠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은 스포츠 기업들을 데모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확실히 요즘에 오늘 아홉 팀도 마찬가지고, 전에는 뭘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아주 많았는데, 이제는 뭔가 하고 있다, 팔고 있다 이미. 근데 앞으로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스포츠 벤처 기업들의 성장도 충분히 눈여겨보고, 계속 검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혹시 전웅 이사님께서 간단하게 총평 요청드려도 될까요? 예, 그 이지훈 기사님이랑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저는 사실 대부분 기업들이 예전에도 봤던 기업들이 많았는데, 사실 시간 지남에 따라서 좀 사업적인 게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눈여겨 많이 받고, 괜찮은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서 추가 미팅 한번 요청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9개 기업의 발표 오프라인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